네, 안녕하세요. 강한내 교실의 담임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뇌.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 주제는요, 불안할 때 생기는 증상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진료하면서 치료 반응이 좋았던 환자분의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 나와 비슷한 증상이 있다, 혹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한의원 치료 과정으로 개선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0대 여자분이셨고요. 불안이나 긴장 혹은 정신과와 관련된 과거력도 없으시고 복용 약물도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한 3달 전쯤에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응급실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본인 증상을 얘기를 하고 진료를 받았는데 뭐 특별한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게 뭐 보이지 않아서 그냥 귀가 조치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런 증상을 경험을 해보셨고, 그 이후에도 한 번씩 뭐 가슴이 좀 덜컹 거린다든지 살짝 세게 뛴다든지 이런 느낌 정도는 있었지만 뭐 크게 불편하진 않아서 신경을 안 쓰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나서 강변북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갑자기 극심한 불안과 좀 두려운 느낌이 들면서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지고 손발에 힘이 빠지면서 좀 저린 느낌이 들고 온몸에 기운이 빠져서 운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갓길로 빠지셨다고 해요. 그때 이분 표현으로는 심장이 머리에서 뛰는 것처럼 두근거렸고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가까스로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갓길에 세웠고, 좀 진정이 되면 운전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운전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셔서 가족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겨우 빠져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까지 나타나니 당사자나 가족분들이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셔서 정신건강의학과에 진료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항불안제를 처방받으면서 좀 불안함은 괜찮아지나 두근거리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이 손발 저림이나 어지럼, 좀 현기증 이런 증상들이 계속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결정적으로 저희 한의원에 오게 되셨던 계기가, 출퇴근할 때 원래 자차로 운전을 하면서 다니셨는데 공황 발작이 발생한 이후로는 운전을 하기가 좀 어려우셔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괜찮을 것 같다가 갑자기 답답한 느낌이 들거나 두근거림이 느껴지고 뭔가 견딜 수 없이 불안한 느낌이 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심하지 않을 때는 사탕을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좀 차분한 음악을 들으시거나 뭔가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주의를 쏟으면 좀 나아질 때도 있지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그러면서 또 손발 저림이 나타나서 더 타고 있기 힘들어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는데도 중간에 내리시기도 하고요. 이대로는 출퇴근하기에도 좀 어렵겠다 라는 상황에서 지인의 추천으로 저희 한의원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진료를 해보니 불안함도 굉장히 높아져 있고, 이 불안 때문에 생기는 신체 증상 장애, 과거에는 신체화 장애라고 불렸던 질환인데요, 신체 증상 장애가 심하게 나타나는 분이셨어요. 또 아무래도 이제 불안이 좀 심해지면 공황 발작이 나타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물론 이분은 도로에서 나타난 이후에는 공황 증세가 나타날 것 같을 때 그 전에 약도 드시고 어떤 다른 조치들을 취하기 때문에 공황 발작까지 발생하진 않았지만, 그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이분이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상이 또 나타날까봐 너무 걱정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제가 항불안제와 함께 드셔도 괜찮다라고 한약 처방도 같이 해드렸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오셔서 치료도 받으시고 상담도 같이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상담을 하실 때 메신저로도 저희한테 물어보셨거든요. 본인이 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이거 병원에 안 가봐도 괜찮을까요? 이거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사실 이분이 비슷한 증상으로 한의원 오시기 전에 병원 진료도 받으셨었고, 병원 검사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른쪽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들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왼쪽 옆구리가 아프니까 뭔가 다른 증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이렇게 걱정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니 너무 걱정 마시라, 괜찮다, 혹은 그 증상에 해당하는 이제 치료를 같이 해드리겠다 하고 침 치료나 어떤 추나 치료 이런 것들을 해드리면 또 실제로 거짓말처럼 증상이 좀 나아졌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며칠 지나면 이제 거긴 괜찮은데 다른 데가 불편하다, 혹시 이거 여기 괜찮은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바로 전형적인 건강염려증 증상이기도 합니다. 건강염려증 역시 불안이나 정서적인 긴장이 높을 때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이 치료 2달 차부터는요, 본인이 이러이러한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물론 불안함이 나타나고 다른 신체적인 불편함이 나타나는 경우도 생기셨지만 이분도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니까 알게 된 거죠.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실제로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신체 증상이구나. 즉, 신체 증상 장애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이 괜찮을까? 여기 괜찮을까? 내가 불안하진 않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던 이 횟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그 강도도 좀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저희 한의원을 다니십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 상태 체크하고 가볍게 치료해드리고 뭔가 불편하셨던 게 있었으면 그거 듣고 말씀드리면 이분은 약간 불안할 것 같은 불씨마저도 어느 정도 안심시켜 놓고 다시 가십니다. 내가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혹은 병원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증상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의 대부분은 특히나 병원 진료나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증상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불안과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호흡기, 소화기, 배뇨기, 순환기 여러 부위에서의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안도가 높아져 있는 분들은 호흡을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신체 증상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쪽 어깨를 눌러주면서 천천히 호흡을 하시는 거죠. 몸에 힘을 빼고요. 약간 어깨를 늘어뜨리듯이 해주시면 되는데 이 늘어뜨리는 게 어려우니까 내가 손으로 눌러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호흡을 하다가 조금 안정되는 것 같다 싶으면 다음번에는 가슴뼈 위에, 단전 위에 손을 놓고 또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겁니다. 호흡을 하실 때는 위아래로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것이 아니라 몸통이 앞뒤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배 위에 손을 올려놓고 이 손을 내 몸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느낌으로 내밀면서 호흡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내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 단순히 불안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면서 점점 치료가 어려워지는 만성적인 신체 증상 장애로 발전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개선이 잘 되지 않는 신체 증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꼭 한의원 진료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내 교실의 담임 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뇌